자, 수열의 기납적 정이 들어갑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 뭐냐면 1번 일단 초항, 첫째 항을 결정해 줍니다. 첫째 항을 알려주고 두 번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자, 그런데 수열의 이 귀납적 정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첫째 항을 알려줍니다. 첫째 항 A1을 알려주고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예를 들면 좀 이따 배울 건데 A의 n 플러스 1항은 AN 더하기 3 이렇게 관계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정이라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한번 보자고.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다고 했죠. 3, 1, 4, 1 그죠? 그 다음 5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오냐?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맞춰볼게요. 3, 1, 4, 1, 5, 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은 3 다음에 1 나오고 4 다음에 1 나오니까 5 다음에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다르게 의견을 제시해 볼게. 나는 9라고 할래. 9. 선생님 왜 9죠? 자, 수열이라는 건 수의 규칙적인 나열입니다.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학생은 3 다음에 1이고 4 다음에 1이니까 5 다음에 1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나는 원주율 값을 나열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3.141592 이렇게 되는 거잖아. 혹시 아니? 파이가 여러분 원주율은 3.141592에서 무한소수 계속 숫자가 나오는 이런 무한소수니까 9라고 해도 뭐 지장은 없지 않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수학기에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수열의 기납정의. 자, 수열을 그래서 첫째 항을 정의해 주고요. 항과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보통은 이제 이웃하는 항인데요. 보통은 이웃하는 항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는 항이 꼭 이웃하는 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 항의 관계식을 정의해 주는 것이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등차 수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n이 일단 1, n은 항의 넘버니까 3,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 A1을 일단 정의해줘. 1로 이렇게 내가 정의해줘 볼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A의 n 더하기 1은 그쵸? AN 플러스 3이다. 자, 요렇게 정의해주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써? 여러분이 1부터 관계식이 대입해서 항을 한번 나열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A1은 1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N자리에다 2 집어넣어,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은 A2는 A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잖아. 그럼 A1이 여기 1 있으니까 여긴 4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항 4가 나오겠고. 그 다음 N자리에 2 집어넣어봐. 그럼 A3는 다시 A2 플러스 3이니까 계속 3씩 더해가고 있네? 맞지? 그럼 여기다 또 3 더하니까 7이 되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펜들이 다 안 나오니? 미치겠네. 여기 3 이렇게 더하면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걸 나열을 해보는 거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열은 그냥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었지만 아까 선생님 말대로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수열이.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해주면 여러분이 풀어서 얘를 이렇게 그렇지 나열해 봄으로써 그 다음에 얘는 등차 수열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등차 수열의 관계식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 관계식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는요. A1이 나오고요. A1이 나옵니다. A1이 뭐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이렇게 AN 플러스 D꼴. 자,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항은 전항 더하기 공차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항은 한국말로 후항은 전항이죠. 여기는 D는 공차,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가 있잖아. 우리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1이라는 이 세 항의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등차 중앙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등차 중앙? 예, 그렇지. 예를 1, 3, 5란 수열이 있다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소.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개 항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m 플러스 1 곱하기 2배는 그치? 양 사이드의 합과 같소. 이렇게 양 사이드. 자, 요런 꼴로 나오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 그쵸? 요거나 얘를 2로 나눠주신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사이드의 항 더해서 2로 나눠라. 자, 요렇게. 자, 요것도 바로 우리가 등차 수열이고 얘는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을 관계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잘 모르면 n에다 1부터 집어넣어서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나열하지 마시고 이런 류의 문제들은 바로바로 여러분이 익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A1이 마이너스 2고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5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의 20항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거.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원래라면은 이제 여기 n 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 요꼴로 잘 관찰해봐. 요 AN을 넘겨버려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잖아.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후항은 전항에다가 5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됐습니까?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면 직감했으니까 이 D가 바로 뭐라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D가 바로 공차가 되겠죠? D가 바로 공차. 색깔이 지금 안 나오는 관계로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공차. 따라서 여러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일반항을 구해요. A1이 마2고 공차가 5라는 거에 의해서 AN을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N-1의 5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5N 이렇게 분배 법칙 하시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일반항을 구해버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A의 20은 여기다 20 넣으니까 5 곱하기 20 마이너스 7이 돼서 100 마이너스 7이니까 93이 되겠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수열에 넘어갔던 모습이나 일로 넘긴 모습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자, A1은 마이너스 5고요. A2는 마3으로 정해졌는데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이다. 좀 전에 설명했죠? 자, 등차 중앙의 관계. 등차 중앙. 그쵸? 등차 중앙 맞습니까? 자, 수열이 나오면 항을 나열해봐. AN이 나오면 그 다음에가 AN 플러스 1항이고 그 다음에가 AN 플러스 2항이지. 그래서 얘가 가운데 항이죠. 얘가 가운데 항이죠. 얘가 가운데 항이니까 위에 있는 관계식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등차 수열의 관계식. 따라 등차 수열이니까 이때도 A20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되겠으니까 여기다 쓰면 A1은 마5고요. D는 2가 되겠죠. 맞잖아. 여기는 2개가 나와 있어. A1도 나왔고 2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N-1의 2가 되니까 2N 얘도 마이너스 7이 되네. 맞나요? 아까랑 좀 틀린가? 그렇죠. 2N-7. 따라서 A20은 20 넣으니까 40 빼기 7.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33이 된다. 이렇게 우리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에서 용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 요거를 잘 기납적 점화식에 적용해서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등차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